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환합니다. 자, 오늘 내일부터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 5월 30일부터일 겁니다. 보면 이번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제 개봉합니다. 네. 그야말로 그 봉준호 감독의 황금 종려상 기생충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도전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거기서 단 한 번도 못 받아본 황금 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이 받고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영화 팬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시면 그대로 현실로 옮기시는 분. 아니 왜 웃어요? 그렇죠. 영화 그러면 또 그분이시죠. 그분이시죠. 뭐야 판도라 보시고 탈원전 정책하시고 암살인가요? 그거 보고 또 뭐 김원봉 서훈 하여튼 훈장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봉준호의 기생충 그 황금 종려상 받은 거 보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축하한다. 빨리 기생충 보고 싶다. 아유 근데 이 기생충 보면 또 무슨 일을 또 벌이실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지금 네. 미국에서는 지금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절대 보면 안 될 영화가 지금 크게 히트를 치고 있어가지고 아 황 그래? 대표님이 이 영화는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영 금지 가처분 시청해야 됩니까? 상경금지 가처분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인데요? 그 미국의 드라마를 전문하는 아주 큰 HBO라는 유명하죠. 했는데 거기 지금 5부작으로 네. 이 영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1986년 4월에 진짜 예. 발생한 예. 체르노빌 원자로가 그때 멜트다운이라고 그러죠. 예, 녹아 내리는 거죠. 녹아 내려가지고서 네. 지금 했는데 이걸 다큐멘터리예요. 거의 다큐멘터리로 지금 5월 6일 이제 첫 방송을 시작했고 왜? 매주 하나씩 지금 5부를 해야 되니까 6월 달에 끝나는데 문 대통령이 기생충 보고 나서 이 체르노빌 보면은 네. 그 판도라라고 그냥 가상의 영화를 보고 네. 한국 원전 산업 지금 거의 반신불수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이 체르노빌 보고 나면은 지금 이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시키라고 하실 텐데. 예. 대표님 이거 수입 금지 플러스 상영 금지 가처분 시점 좀 내려주시죠. 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경수로죠. 그리고 네. 그 구소련 현재 러시아의 그 원전은 다 흑연로입니다. 감속체가 네. 달라요. 그래서 그 경수로는 멜트다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녹아내린 멜트다운이 되었고 그야말로 그 폐해가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네. 북한이 영변에서 가동 중인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예. 흑연 감속물입니다.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영화는 거의 다큐멘터리식으로 됐는데 1986년 4월 달에 이제 네. 발생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터빈을 이제 시험 가동 중에 네. 터빈이라는 게 이제 원자로가 이제 끓으면 물을 데우고 네. 화력 발전이나 원전이나 비슷한 건데 원리는 같죠. 예. 원리는 같죠. 근데 하다가 이제 결국 멜트다운이 와서 원자로가 이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죠. 네. 터져.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이 영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공기 속으로 퍼져나간 방사량의 양과 강도가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로의 400배 정도가 됐다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이제 원자력 개발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소련 당국이 계속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첫 이제 도망가라는 대피령이 나온 게 이제 멜트다운 되고 뚜껑이 터져버린 지
36시간 만에 발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터지는 순간 알려졌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됐더라면은 사망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거 뭐 쭉 그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지만은 후쿠시마는 참고로 원자로 냉각기가 땅바닥에 내려놔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쓰나미가 와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쓰나미의 문제였고, 참고로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참 이런 체르노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야 이거 진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는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용한 이른바 판도라 영화에 나오는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 후쿠시마는요 쓰나미 때문에 사망한 것이 후쿠시마 그 원전과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체르노빌로 돌아오시자고요. 체르노빌 이 사건 때문에 네. 미국도 네. 탈원전 건설 중단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인데, 네. 이 사건이 끔찍했지만은 네. 이 영화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이런 원자로라는 게 지금 굉장히 고도의 과학 기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네.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빨리 알려줬죠. 지금의 원전이라는 거는 이 지금 3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일 아닙니까? 33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경수로 가압 경수로이라는 거는 네. 진도 8, 9에 저기 지진이 땅바닥 밑에서 오더라도 원자로를 그냥 경납고가 깔아앉혀가지고서 방사능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안전이 돼 있는 것인데. 네. 네. 만화 같은 영화 보시고 그냥 한국 원자로 지금 남한 같은 이 체르노빌 정말 실감나는 이 멜트다운의 현장을 보면 잠이 오시겠어요. 아이고 지금 우리 김영학 특파원 그거 소개해주는 바람에 지금 CGV에서 당장 수입하려고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아시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CJ 계열사 CGV 이쪽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보면 항상 정부와 코드를 맞춥니다. 코드를 맞춰서 보면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 코드에 맞게 또 이 정부의 코드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 소식 듣자마자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HBO에 체르노빌 제가 이게 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막아달라 그랬는데 이게 CJ가 나서면 큰일 났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체르노빌 그런 류의 영화를 보면 체르노빌 경우가 좀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판도라는 거의 그건 판타지거든요. 그것을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 그저께 나왔죠, 이야기가. 우리가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던 게 뭡니까? UAE 원전 아니에요? 바라카 원전. 바라카 원전은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에서도 물론 이문이 좀 남습니다만 실제로 건설하고 그다음부터 그것을 갖다가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요. 장기적으로 보수해주고, 예, 운영해주고, 연료봉도 또 공급해주고, 또 운영해주고. 다 해서 이게 지금 수지 맞는 장사인데. 근데 이게 바로 어제 그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UAE 정부가 기존의 방침은 그야말로 한수원에서 당연히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를 다 한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쪼개서 여러 나라에다가 분산시킬, 즉 우리가 보면 이문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탈원전이죠. 탈원전 하는데 지금 네. 당장 우리 그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가지고서 이게 조립하는 그런 양상인데. 네.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했죠. 네. 승고리 5, 6호기 이후에서는 다 이제 중단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 운영, 사후 서비스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그 나라한테 어떤 누가 자기 정비해달라고 지금 맡기겠습니까? 지금 큰일이 난 거죠, 지금. 큰일이 나고 있고 먹거리가 없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업을 관원, 개야 지져라, 열차는 달린다. 우리는 오로지 판도라 간다. 그러니 절대 체르노빌 영화 나오면 안 됩니다.
그 황 대표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탄핵하자고 청원이 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뭐, 예, 예. 뭐 탄핵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끝나고 났을 때 저는 가장 큰 국정 실패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원전 산업 파괴한 거예요. 미래의 산업,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네. 기술을 정말 훔쳐오듯이 베껴가지고서 그걸 그 한국형 경수를 만들어서 북한에 수출도 하고 UAE도 수출을 하고 지금 또 실용 조그만 스마트 원전도 만들어서 하고 핵 융합 발전까지 하게 되는 이런 고도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원전 산업을 대통령이 그 공포심 때문에 원자로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그 우리 원전 산업,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파괴했다라는 걸 문 대통령이 도대체 앞으로 그거 물러나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으려는지 한번 정말 곰곰이 좀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김영광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원전 산업이라는 건 뭐 주기기도 만들지만 그 수많은 부품들 그 연관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원자력 공학과를 비롯해서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챙겨 나갈 그러한데 자퇴율이 계속 오르고 다 좀 자퇴 전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한전에서 뭐 직접 밝힌 거지만 지금 네. 한 7,000명쯤 되는 원전 관련 직원들이 2030년은 5,000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리고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지도자라면 공론화위원회 해가지고 자신의 그 뭐 공포에 질린 엉터리 원전 정책을 뭐 추인받고자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마다 수조에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처리되지 않고 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옛날 우리 얘기로 하면 그 화장실 똥 차 있듯이 꽉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지고서 이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겁이 나가지고 원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원전마다 가득가득 쌓여있는 사용 후 폐 연료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특파원. 네. 저는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이제 보면 동자위원회 있어갖고 보면 고리원전이니 저쪽 어딥니까 영광 호남 몇 군데 다 가봤어요. 가면 항상 보면 그쪽에서 그 당시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한전이라고 그랬어요. 한전 직원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방사선 폐기물인데 방사선 폐기물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때 썼던 장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저준위로 보관합니다. 별도로. 경주의 방패장이 그거죠. 바로 그런데 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도자는 우리가 이제 고준위가 바로 이제 우리 사용 후 핵 연료봉인데 이거는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여차지 가면 그걸 우리가 질산에 녹여서 프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뭐 폐기물도 뭐 방사성 핵 연료봉도 많으니까 네. 재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처리하고 핵 연료인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은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IAEA하고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정말 좀 잘 보여가지고 그것도 좀 개정을 해서 그 재처리하면 그 플루토늄을 가지면 그게 우리의 핵 능력이 또 되는 것인데 여차하면 그렇죠. 북한 뭐 난리치면 우리 또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 그것도 포기해. 우리의 저 먹거리인 주요한 첨단 기술 산업인 저 원자로도 다 폐기해. 도대체 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소한 내 임기 중에는 망하지 않는다. 내 임기 중에 인심 다 쓰고 그야말로 떼빚을 내서라도 다 갖다 풀면은 어쨌든 내 후임자는 유시민이가 됐든 조국이 됐든 되면은 나중에 그놈이 똥바가지 쓰던 말든 그건 그놈 몫이고 내가 할 몫은 민주노총 애들 잘 먹게 살게 해주고 참여연대 민변 애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전교제 애들 빨리 복직시키고 그래서 좌파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어리석은 국민들에게는 세금 뜯어다가 돈 뿌리고 그래서 자긴 정권 재창출만 하면 그만이고 그를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정철이 투입해서 서훈이 만나서 김연경의 MBC 기자 끌어들이고 지금 일설에 의하면 거기 한겨레 기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3명만 처음에 2명이다가 3명 점점 늘어나잖아요. 걔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세력이 네. 제발 그런 생각 빨리 갖고 있다면 빨리 버려주길 기대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서 차라리 저 고래를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